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3차 변론 기일이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이제 국무위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 탄핵 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3차 변론기일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되는데요. 이번 탄핵 사건의 쟁점은 재난 예방조치 의무 위반했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 위반했는지, 또 참사 발생 이후에 부적절한 언행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재판부는 대응 과정에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또 위반이 있었다면 그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이제 변론에 앞서서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그리고 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 탄핵의 필요성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오후 2시군요. 자, 오늘은 누가 중인으로 출석합니까? 네,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그리고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 예정돼 있습니다. 예. 엄준욱 상황실장에 대해서는 참사 당일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곧바로 가동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긴급통제단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황창선 치안관리관에 대해서는 이 안전사고 위험을 경고한 위험 분석 보고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참사 당일에 정보관 기동대 파견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금 주문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전에 미리 소금을 사두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라는 뉴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앵커께서도 오프닝에서 얘기하셨고요. 네. 실제로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군, 여기에서는 지금 천일염을 사려는 주문이 10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신안군 수협 직매장, 지난 8일부터 2021년산 신안 천일염 20kg의 가격을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20% 인상한다고 공지를 했는데 제가 오늘 들어가 보니까 신안군 수협 직매장의 N 포털 사이트 스마트 스토어는 이 3만 원으로 인상된 소금도 재고가 없어서 판매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이미 구매한 사람들의 리뷰를 찾아보니까 일본 방사능 때문에 걱정이 돼서 미리 주문했다 이런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안군의 비금 농협도 지금 소금 주문이 급증하면서 주문을 한 사람당 5개씩으로 제한을 했는데 또 오늘 들어가 보니까 아예 택배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금 수량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8월부터 접수를 부탁드린다라는 공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두 곳의 관계자 모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보도가 나온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부터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해수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근데 해수부는 이번 천일염 주문 가격 폭등의 원인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때문 아니라는 입장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가격 상승의 원인은 기상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그리고 장마철 대비 출하물량 조절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4월에서 5월에 목포 인근 지역의 강수일수가 22일이었다고 해요. 평년 대비 평년은 15.6일이었고 전년은 8일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웃돌긴 했고요. 천일염 생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던 것은 일각 사실로 보입니다. 또 4월 첫 주 대비 6월 첫 주의 천일염 가격이 26.8% 상승하긴 했는데 천일염 판매량도 감소했기 때문에 사재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천일염 생산자들은 장마 기간을 대비해서 5월쯤에는 생산을 해도 판매를 하지 않는 이 판매 유보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봄에 비가 많이 와서 올해는 이 출하 유보량이 전년 대비 늘어났기 때문에 또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량이 100배 늘어났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포대 팔리던 게 이제는 한 1000포대 팔리는 상황이 됐다는데
해수부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군요. 업계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네, 해수부 설명처럼 생산량 감소한 것도 맞는데 이렇게까지 가격이 급등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천일염 같은 경우는 며칠만 날씨가 좋으면 금세 생산량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 염전 직원은 7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는 게 다 알려지지 않았느냐. 여유가 있는 일부 염전은 그래서 7월 이후로 출하량을 조절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중간 도매상들의 주문량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번에 오염수 방류 전에 천일염을 비축해두려는 수요가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 무슨 일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죠? 네, 최근에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을 내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전장현이 기자회견 열고요. 전장현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 거짓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고 있지 않다라고 밝힌 뒤에 예. 기자회견 뒤에는 지난 10년 동안 전장현의 보조금 집행한 적 있는지 질의하는 서한을 서울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의혹을 제기한 거죠? 네, 지난 이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가 지난 며칠 전에 제기한 의혹이었는데 예. 전장현 등 3개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10년 동안 보조금 2천억 원 부정 지급받았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예. 또 하태경 위원장은 전장현이 이 중에 약 1,400억 원을 받았고 또 시위 참가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이걸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예, 전장현이 지금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당사자인 지금 말씀하신 하태경 의원 뭐 고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전장현은 지금 특별위원회의 하태경 위원장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이번 주 안에 서울 해와경찰서에 고발하겠다라는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 의원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하 의원은 엊그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예. 전장현에게 집회 시위 참여는 불법이었나? 죄송해요. 집회 네. 시위 참여는 취업이었나? 불법 시위는 일자리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개념이 일반인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다라면서도 이 집회와 시위 참여까지 일자리로 인정한 건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중증 장애인들은 불법 시위에 동원하는 잘못된 행태, 이 집회 시위가 취업이라는 억지는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하 의원이 오늘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어요. 예.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5차 회의 열었는데 예. 전장현 쪽에서 2021년과 2022년 조직적인 선거운동 개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예. 이 전장현의 협력단체인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 지방선거, 대선을 지원했다라는 제보를 공개한 겁니다. 하 의원은 원래 시민단체는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특히 국가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하면은 이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선거법은 지금 선거가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 보조금법 위반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또 나중에 조금 더 자료를 추가적으로 취합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에서 2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딸이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예. 20대 딸이 대전에서 친구들 만나러 나갔는데 이 딸의 친구들이 편의점에 들어가고 딸이 혼자 있는 사이에 옆 테이블 남성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시비를 건 쪽은 30대 중반 남성 2명, 여성 1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들이 무지막지한 폭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번 피해자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기억은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딸이 너무 맞다 보니까 정신을 잃었다라고 글 작성자는 밝히고 있는데 예. 지금 머리와 배를 너무 맞아서 아랫배 쪽에 시커먼 멍이 들었다라고 하고요. 입술 윗부분에는 구멍이 뚫려서 15바늘을 꿰매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딸뿐만 아니라 딸의 친구들도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아서 입안이 모두 헐고 얼굴이 퉁퉁 부었다라고 상황을 전했고요.
있는데요. 이 글 작성자는 정신적 충격이 엄청나다면서 예. 부산 돌려차기남이 생각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는 조금 다르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CCTV상에 관련자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시비가 있어 보이는 만큼 관련자 전원 수사가 진행이 돼야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 돌려차기남 사건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돌려차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건과는 양상이 좀 다르다고 보는 거고요. 예. 지금 논란이 확산하자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은 억울하다면서 오늘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이라고 경찰은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얘기가 좀 경찰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요. 하여간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엄정 대응을 촉구했죠?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부산 돌려차기남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가해자 돌려차기남의 신상을 공개한 일도 있었죠. 예. 이를 두고 사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 신속 추진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이에 따라서 법무부가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시행령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정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